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당초 7일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합의안을 의결하려 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근로자 위원들의 대거 보이콧으로 취소됐습니다. 오는 11일 재차 본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여전히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백기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실질적인 첫 결과물이었던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의결이 무산되면서 경사노위의 앞날에도 먹구름을 꼈습니다. 당초 청와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여러 합의안들을 의결하려 했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별 대표가 불참하면서 전면 취소됐습니다.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한 것인데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배제되고 미조직 노동자의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오는 11일 다시 한번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의 불참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들이 체결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경사노위는 11일까지 계층별 대표를 설득해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재까지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사노위가 노동법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제발 민원 처리소 경사노위 해체하라! 제발 민원 처리소 경사노위 해체하라! 경사노위 해체하라!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의결이 미뤄지면서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경사노위 무용론마저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가 다시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채용 규모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채용 일정이 겹치고 각사마다 전형 과정도 달라 취업 준비생들이 챙겨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 설명회 현장. 강의실을 빼곡히 채운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 인사팀 직원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습니다. 채용 과정이나 절차들이 해마다 바뀌다 보면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설명회나 상담회 기회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그런 혼란들을 줄여줬으면. 올해 대기업 공채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 공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일명 현차고시라 불리며 한 해 2차례 있던 정기 공채 방식을 각 부서 인력이 필요할 때만 뽑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겁니다. 고용 주체도 본사 인사부에서 각 현업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구체적인 직무 분야를 정해놓고 세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도 그룹 대신 계열사별로 인재를 뽑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수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포함한 전자계열사는 오는 11일,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는 12일부터 공채에 돌입합니다. 삼성 직무적성검사 G사트는 다음 달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LG 역시 계열사별 공채를 진행하는데 최대 3개의 계열사까지 지원할 수 있고 서류 통과 시 인적성 검사는 한 번만 치르면 됩니다. KT는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20% 늘려 30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직군에 따라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블라인드 오디션 채용도 노려볼 만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판매까지 이어진 경험이 있다면 통신업계에 맞는 경험으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어필을 해주시는 게. 이 밖에 7개 계열사가 공채에 돌입한 CJ는 채용 인원 중 글로벌 역량 인재 비중을 40%까지 높이기로 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정부가 올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재 4만 명을 육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5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분야가 꼽혔고 수소 경제 관련 계획도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의 연봉 차이가 1,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 직원의 초임이 평균 4,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0.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직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신입 직원 평균 연봉은 2,8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둘 사이의 격차는 1,230만 원으로 지난해 1,250만 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0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고도 판로가 없어 고전하고 있는 창업 벤처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달청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경찰 마크가 붙은 드론이 하늘 위로 떠오릅니다. 드론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동안 지상에서는 열감지 정보와 지도 정보 등 각종 정보가 수신됩니다. 이 업체는 특수목적 드론을 만드는 벤처기업입니다. 이 드론은 감시 정찰용으로 제작된 드론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모두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드론은 군이나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조달을 하려고 해도 입찰 경쟁을 하면 제값을 받는 계약까지 이끌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조달 시장 경쟁 입찰 상황에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원하는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처에도 경쟁 입찰을 통해서는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위해 조달청이 기술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벤처 창업 기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조달 시장 내 수의 계약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기술력을 갖춘 창업 벤처기업들이 조달 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성장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벤처 나라를 활성화하고 혁신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늘려 기업들의 혁신 성장도 도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남녀 임금의 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실시합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37%.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 원을 번다는 건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대 격차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녀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합니다.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비합리적 임금 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의 수령하고 있는 임금의 평균의 차이만 발견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 고용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서울시는 우선 23개 투자 출연 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할 계획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투자 출연 기관별 임금 정보를 수집한 뒤 실태를 분석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는 단계별 계획표를 세워뒀습니다. 시와 출연 투자기관의 시행으로 민간 부분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앞으로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진통 끝에 카풀 서비스를 일부 허용하고 택시 노동자를 위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자가용 카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4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진통 끝에 최종 합의안을 타결시켰습니다. 카풀은 현행 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한다. 대타협 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택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택시 규제를 신속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일부 택시의 승차 거부와 불친절 원인이 현재 산학금 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가 도입되면 택시 잡기가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 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은퇴할 때가 되면 노후 자금용으로 주택연금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지금은 60세 이상이 돼야 주택연금에 들 수 있는데 가입 가능 연령이 그 밑으로 낮아집니다. 늘어나는 50대 은퇴 인구를 염두에 둔 겁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0살 이상이 돼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나 희망퇴직 등으로 50대 은퇴자가 늘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대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령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는 공백이 너무 길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법제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도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서 노후 생활 안정 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 가입자 사망 시 기존까지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됐는데 앞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도 자동 승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도 함께 강화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청년과 대학생들에게는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1조 1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항공사의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공사로의 취업을 꿈꾸지만 전문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도전을 꺼려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항공사의 제복을 입고 공항을 누빌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항공사의 제복을 입고 공항을 누비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의 꿈일 텐데요.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히든잡,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항공사 일반직입니다. 항공사 일반직이라고 하면 아마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기 전 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권 체크인을 해당 항공사의 제복을 입은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직원들을 항공사 일반직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직 승무원으로 일컫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승무원은 운송수단을 타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뜻하는데 항공사 일반직은 지상에서만 승객을 위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명칭은 항공사 일반직, 그 중에서도 공항 서비스직을 이야기합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을 일반 승무원이 아니라 공항 서비스 직군으로 따로 뽑고 있었군요. 그럼 지상직 승무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는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지상에서 해야 하는 대다수의 항공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업무는 크게 예약, 발권, 또 운송으로 나눠집니다. 예약 업무는 고객에게 항공권 예약 서비스와 각종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항공권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서비스는 공항뿐만 아니라 항공사의 시내 지점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권 업무는 공항에서 이뤄지는데요. 승객이 항공권을 발권 창구의 직원에게 건네면 이 탑승권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체크인 업무입니다. 이때 항공사 일반직 직원은 고객의 국적에 따라 여행하는 국가의 비자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좌석을 배정할 때도 승객의 요구사항과 특이사항들을 고려하며 배정해야 합니다. 또 운송 업무는 공항에서 여객과 화물을 위탁하는 업무를 이야기하는데요. 체크인이 끝나면 위탁 수화물을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을 하게 되는데 휠체어나 애완동물이 함께 동행할 경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힘쓰는 것 역시 항공사 일반직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항공사 일반직 직원은 단순히 체크인 카운터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권부터 수화물 위탁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VIP 라운지에서 고객에게 편의시설을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도 맡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고객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스낵, 음료를 수시로 비치하며 탑승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승무원의 출입국 서류를 확인하거나 이 승무원의 스케줄을 체크하는 것도 공항 일반직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공항은 거의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항공사 일반직의 경우 휴일이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항공사 일반직은 일반 회사원과는 다른 근무 체계로 일하게 됩니다. 보통 3교대로 일하게 되는데요. 오전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조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심야조는 이길제로 일하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휴일 체계도 다른데요. 2, 3일 동안 일하고 하루 이틀을 쉬는 주기로 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 일반직 역시 항공사 공채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4대 보험, 상여금, 경조사비, 또 항공권 혜택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항공사 입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승무원이나 조종사와 달리 신체 조건이나 전문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나 외모 역시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요. 항공사별로 자격 여건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과 토익 550점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항공사 일반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항공사 대졸 공채와 서비스 인턴, 지상조업사, GHA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항공사 대졸 공채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토익 성적이 필수입니다. 이 영업이나 사무직 역시 보통 입사 후 6개월에서 2년 정도 공항 업무를 한 후에 본사 부서를 배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 인턴은 공항 서비스직만을 위해 항공사에서 진행되는 채용으로 2년제 이상 학사 소지자, 졸업 예정자 모두 가능합니다. 전공, 나이, 또 키 제한 등이 없고 토익은 55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의 인턴 기간을 거치면 근무 평가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요. 스펙보다는 면접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 면접과 영어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GHA는 항공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파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객 운송 업무와 화물 위탁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GHA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의 문턱도 낮고 상시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고 항공사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항공사 공채를 통해 입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항공사에는 승무원과 조종사, 그리고 항공정비사 외에도 다양한 직군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항공사 일반직이라는 사실, 오늘 히든잡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항공사로의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